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그 계약서에 꼭 써야 할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집주인의 선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두 번째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할 시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의 성격과 재계약의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인데요. 2년이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년을 살고 2년 후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플러스 2년 해서 4년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재계약은 이미 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2년을 산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약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 계약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재작성한 계약서임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의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작성한 계약서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인지 재계약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되는데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재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재작성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임을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할 시에 구두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의 개념과 묵시적 갱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2년 연장을 해주고 여기서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성격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입니다. 유권 해석에서는 계약갱신 청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되면서 2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체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2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는 2+2 개념으로 4년이 유지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갔을 때는 앞에서 살았던 2년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2년, 계약갱신 청구권 2년 하면 총 6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임대차가 2년을 계약했다면 2년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다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구두상으로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제작성을 만약에 하신다면 특약사항에 갱신 청구 여부를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문자나 확약서 등의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를 해 놓으셔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기간 연장인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기간 연장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집주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계약일지라도 일단 계약의 효력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두 계약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신뢰를 깨고 말을 바꿔버리면 상대방은 계약 이행을 위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쌍방 간에 확실한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임대차 기간 연장으로 인한 분쟁,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나 임대료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신뢰와 명확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 또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하시거나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